자, 선생님이 건조기후부터 녹음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의 특징은 강수량이 적은 거죠. 연강수량은 기준이 500mm 미만을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 무수목기후입니다. 무수목기후는 뭔가 하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기후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은 한대기후와 이 건조기후가 되겠습니다. 건조기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막기후이고 하나는 스텝기후입니다. 사막기후는 연강수량 250mm 미만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매우 크고 식생이 거의 없는 환경을 우리가 사막기후라고 합니다. 스텝기후는 250mm 이상 500mm 미만으로 키 작은 풀이 자라는 초원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기후 주변에 있죠. 주로 사막기후의 전통가옥과 스텝기후의 전통가옥 등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기후의 사람들의 집은 큰 일교차와 강한 일사를 극복하는 데 유리한 흙벽돌 집을 짓고 삽니다. 벽돌의 두께가 상당히 두껍고요. 지붕이 없기도 합니다. 지붕이 평평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골목길은 그늘을 만들어서 시원하다고 했죠. 창문이 작고 두꺼운 벽은 특히 창문이 작고 출입구가 작은 것은 모래 바람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의복은 강한 일사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온몸을 감싸는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머리에는 주로 터번을 두르죠. 여자들은 온몸을 휘감는 그런 옷을 입습니다. 검은색이 차별이 아니라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자, 사막의 음식은 오아시스 농업이 특징인데요. 이 오아시스 농업에서 밀과 보리를 재배해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과일로는 대추야자가 있지요. 이 대추야자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농업은 외부에서 물을 끌어들여서 하는 농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래하천이라는 말은 사막 외부에서 사막으로 흘러 들어오는 하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천 발달이 미약하죠. 그래서 외래 하천 주변의 오아시스들, 그리고 큰 바닷가의 오아시스들, 또 샘이 솟아나는 곳의 오아시스들, 그 다음에 먼 곳에서 물을 끌어 들어오는 인공관계시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이나 태양열발전소가 건설이 추진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사실은 이 지역에 과거에는 태양열로 발전을 해도 전기를 끌어오는 시설비가 더 많이 들었는데 오늘날은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전기를 저축하는 형태가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앞으로 태양열 발전소로 굉장히 각광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스택기후를 보겠습니다. 스택기후의 전통 가옥은 몽골의 게르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조립과 분해가 쉽죠. 그래서 집을 한나절 만에 뜯어서 옮겨가면서 짓습니다. 이동식 가옥이죠. 거의 대부분 천막집 형태이고요. 그 천막의 막은 가축의 가죽이나 가축의 털들을 이어붙인 펠트 같은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음식은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을 유목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노마드라고 해서 유목민이라고 합니다. 이 유목민들이 유목을 통해서 음식을 젖과 고기를 얻어서 먹지요. 당연히 이곳의 주식은 육식이 되겠습니다. 오아시스 주변에는 빵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오아시스 주변에서
공급받은 빵을 가지고 밀을 가지고 빵을 만들거나 그리고 고기를 자주 먹습니다. 빵은 굉장히 귀하죠. 밀은 귀하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으면 유목민들은 항상 농경민족에게 약탈의 형태로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을은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 가을이 바로 중국에서는 이 청고마비라는 뜻이 하늘은 높고 말이 살쪄서 몽골 지역에서 농경인 중국에 유목민들이 쳐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는 무시무시한 용어죠. 청고마비라는 말은 오늘날쯤으로 말하면 뭐 핵폭풍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좋은 말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암튼 자, 스텝 기후 지역에는 유목을 하고 그런데 구대륙의 스텝에서는 주로 유목이 이루어지지만 신대륙에서는 기업적 목축을 합니다.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쪽에는 기업적 방목을 하죠. 그리고 호주 같은 데는 기업적 방목을 하고요. 그리고 구대륙에서는 유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목축업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 지중해 연안에도 특징이 있죠. 이 지중해 연안에서는 이목이라고 합니다. 이목은 뭔가 하니까 여름에 고온 건조하여 풀이 자랄 수 없기 때문에 산지로 이동하죠. 여름에는 가축을 데리고 산지로 갔다가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마을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목축업을 지중해 연안에서 하는 목축업을 이목이라고 했고요. 사막에서는 유목, 사막과 스텝에서는 유목, 그 다음에 신대륙에서는 기업적 목축업이 되겠습니다. 야자수 그림은 이따 바로 선생님이 보여주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지도 잘 봐주기 바랍니다. 사막의 분포도이죠. 아열대 고압대 사막에 해당하는 사막이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반도 전체, 루벨 할라리 사막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타르 사막 이런 것들이 열대 사막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부터 멀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막, 타크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 같은 데는 수분 공급지가 멀기 때문에 사막이고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아열대 고압대 사막도 되고 온대 내륙 사막도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데 있는 사막이 특징이죠. 모하비 사막, 아타카마 사막, 나미브 사막 이런 사막들은 해안가에 있으면서 사막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지역에 바닷물이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막의 형성 원인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대기 대순환 모델을 통해서 아열대 사막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는 내려놓고 학습지는 내려놓고 가나트와 대추야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추야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미지가 좋겠죠? 자, 대추야자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부 시간에도 다른 반은 봤던 것 같은데요. 못 본 반을 위해서 쌤이 합니다. 야자수 열매죠. 우리 경주 동궁원에도 이 대추야자가 있더라고요. 모양은 이렇게 생겨서 대추 같죠? 맛은 곶감 맛입니다. 다양한 대추야자 모양들이 있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런 대추야자도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대추야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과의 종류가 다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거는 완전히 도토리 같이 생겼네요. 자, 이런 대추야자인데 요게 맛이 굉장히 좋죠. 그죠? 네. 약간 맛은 우리나라 꽃감 맛하고 비슷합니다. 대추야자 나무들이 이렇고요. 자, 오아시스 지역에 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추야자들은 사막, 특히 열대 사막 지역에
수분만 공급되면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봐야 되는 게 뭐였냐니까 카나트입니다. 카나트. 자, 카나트는 과거의 관계시설이죠. 지하 관계시설로 이렇게 물이 흐릅니다. 지하에 어떻게 물이 흐르느냐고요? 이런 물 흐르는 것을 관리를 단단히 해야 되겠죠. 이게 보면 이건 지금 중국인데 중국 서부에 있는 지하 관계수로예요. 이 지하 관계수로가 굉장히 오아시스와 건조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지하 관계수로를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은 권력을 가졌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밖에서 보면 이런 우물 모양이죠. 지하수를 따라서 이렇게 우물을 파놨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우물을 팠더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단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카나트 단면도. 이 살록 쪽에는 빙하가 있기 때문에 얼음이 옵니다. 겨울에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면 천천히 녹으면서 물이 지하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지하수를 따라서 우물을 파는 거죠. 이런 우물을 가장 많이 팠던 사람들이 이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나트는 이란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주에서 보면 거의 공중에서 보면 이런 모양 분호 빨판 같죠. 자, 오늘날은 어떻게 하느냐니까 바로 이거죠. 우리가 구글 영상에서 봤던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글 영상에서 오늘날은 미국 서부 건조 지역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고 아프리카, 지금 여기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주변인데요. 사하라 사막 주변의 이집트입니다. 그죠? 이집트의 선생님이 관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여기 보면 동심어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수도꼭지가 가는 곳과 수도꼭지 물이 없는 곳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런 그림이 나타난다. 카나트가 있다. 이러면 여기는 바로 어딘가 하니까 건조지역이 되겠죠. 그게 건조지역의 시설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봤습니다. 요까지가 건조기후 지역에 대한 정리로 마치겠습니다.